아, 태블릿이 좀 지저분하네. 깨끗이 씻어야지.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방수방진과 S펜까지 지원하는 태블릿 갤럭시 탭 액티브 3를 출시했습니다. 전작인 액티브 1과 액티브 2는 B2B, 즉 기업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했고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려면 취소 물량을 구입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수를 지원하는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탭 액티브 3는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태생이 산업 현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감성을 보면 이걸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 방진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태블릿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래서 액티브 3 사고 싶은 분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약 3년 만에 돌아온 갤럭시 탭 액티브 2의 후속작 액티브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액티브 3는 LTE 모델로만 출시가 되고요. 제품 구성품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좀 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보면 여기에 태블릿이 아니라 별도의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교체 가능한 태블릿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품 케이스와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S펜이 이렇게 있고요. 케이스에 이렇게 S펜을 꽂아서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본체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 그리고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구성품에서는 여분의 펜촉은 따로 안 들어가 있네요. LTE 모델이라고 했는데 유심 트레이 핀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제품은 손으로 간단하게 유심 트레이를 오픈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이 홈에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트레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로 SD를 통한 용량 확장뿐만 아니라 LTE 유심을 넣어서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태블릿도 LTE 유심 넣어서 통화할 수 있지 않았냐고요? 그거랑 조금 달라요. 일단 유심을 넣고 전원을 켜볼게요. 배터리 넣어야죠. 후면 커버에 여기 있는 홈을 통해서 이렇게 뒷면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제품 방수 태블릿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후면 커버 보면 여기 이렇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커버를 닫을 때 똑바로 안 닫으면 방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닫아야 돼요. 그럼 배터리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전원이 켜지는데, S 시리즈 같은 일반 태블릿은 우리가 많이 보던 스피커폰 모드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스피커폰 모드거든요. 보시다시피 위에 따로 수화부 리시버가 없어요. 하지만 액티브 3는 이렇게 스피커 모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수화부 리시버 홀이 보이는데, 이 스피커 홀이 없는 대부분의 요즘 태블릿들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야 돼가지고 주변의 목소리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 갤럭시 탭 액티브 3는 실제로 전화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여보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손이 좀 크긴 한데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메인 태블릿이 아니라 메인 스마트폰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방수방진만 지원할 거면 배터리 교체형보다 일체형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배터리가 교체가 가능하도록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배터리 충전될 때까지 작업 금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전동 툴도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작업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제품이 되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전원 켜져 있어요. 뒤에 있는 배터리를 뺐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움직여요. 즉 이 제품은 배터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배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만 연결돼 있으면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배터리 없음 모드가 켜져 있단 말이죠. 원래 이 배터리 없음 모드는 처음 설정에는 없는데 이렇게 위로 가 있거든요. 이거를 끌어가지고 여기 놔두셔서 켜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꽂으면 이렇게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뽑아도 되죠. 배터리 0% 될 때까지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0% 딱 됐을 때 케이블 꽂고 전원을 켜도 바로 전원이 안 켜집니다. 켜졌다가 바로 다시 꺼져요. 근데 이 제품은 배터리 없음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케이블만 꽂으면 또는 배터리만 교체하면 바로 전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작업이 끊기지 않고 진행돼야 되는 산업 현장에서는 쓰기 좋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배터리가 탈부착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다 지나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만 따로 구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쟁겨놓고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충전 방식이 USB-C 타입 케이블인데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포고핀이 있어서 전용 충전 도기에다가 올려놓고 배터리 없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막 들고 다녀도 1.2m 높이까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두리에 보면 범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뒷판이 분리되는 이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뒷판이 이렇게 탁 분리되면서 제품 충격이 내부로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제품을 훨씬 더 잘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스를 씌우면요, 충격을 보증하는 높이가 1.2m에서 1.5m로 더 높아져요. 일단 이 케이스 자체가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S펜을 이렇게 삽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아마 보통들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 제품의 크기가 A4 용지 위에 올려놨을 때 이 정도라면 케이스를 씌우고 측정하면 이 정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튼튼해 보이는 제품인데 케이스 씌우니까 훨씬 더 튼튼해 보이네요. 제품의 무게는 본체만 봤을 때 이렇게 427g이고 S펜의 케이스까지 다 포함하면 이렇게 515g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펜 무게만 놓고 보면 한 6.4g 정도 되네요. 이렇게 S펜을 안 꽂은 채로 보니까 위에가 무슨 꼭 왕관처럼 생겼죠. 케이스 자체에도 모서리마다 이렇게 댐퍼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품 보호는 끝내주게 잘 될 것 같습니다. S펜을 넣는 방향은 이렇게 돌려서 넣어도 될 정도로 방향성이 없고요. 단 넣었을 때 끝에 딸깍하고 들어가는데 뽑을 때 꽤 힘을 줘야지 뽑힙니다. 아직 제품 표면 디자인 중에서 못 본 게 있으니까 케이스 다시 벗길게요. 제품 상단에는 마이크 홀이 있고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이렇게 손톱으로 뺄 수 있는 트레이와 밑에 충전 포고핀이 있고요. 밑에는 USB-C 타입으로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여기에 이어폰 단자, 스피커,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있고 제품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이 좀 버튼이 특이한데 제일 위에는 볼륨 업 다운, 아래는 빅스비하고 전원 버튼이 통합된 버튼이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액티브 키라고 하는 갤럭시 탭 액티브 시리즈에 특화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이거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번 눌렀을 때 카메라가 뜨도록 되어 있고요. 길게 눌렀을 때 달력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정의 유용한 기능 액티브 버튼에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잠금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네요. 근데 이 버튼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무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이제 워키토키 기능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목소리를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볼륨 업 다운 키를 포함해가지고 측면에 버튼이 4개, 정면에 이렇게 버튼이 3개, 총 7개의 물리키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는 장갑을 끼거나 터치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액티브3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좀 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심지어 장갑을 끼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동차를 정말 셀 수 없이 뜯었다가 붙였다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제가 착용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장갑이었어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장갑 끼고 활동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민감도 설정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장갑을 꼈을 때 이 터치 민감도를 올리면 훨씬 더 터치가 잘 돼요. 심지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이나 이런 장갑을 껴도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타이핑하기 좋은 크기예요. 그리고 S펜을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장갑 끼고 좀 불편한 상황이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타이핑하기 이런 식으로 펜 인식을 통해서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물속에서도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필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제품이 IP68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니까 가능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물속에 놓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야외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방수뿐만 아니라 방진, 먼지로부터도 보호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단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고 물기에 노출된 이후에 겉을 깨끗이 닦아줘도 케이스와 본체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따로 닦아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도요, 반신욕을 즐겨 하시거나 욕실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밖에서 막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거나 패턴으로 잠금 해제하게 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지문은 여기 있는 홈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물기가 많이 묻은 상태에서는 지문 인식이 조금 안 된다는 거는 뭐 기술의 한계이기도 한데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 인식을 하면 되는데, 얼굴 인식도 약간 요즘같이 마스크를 많이 쓰는 시대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지문 인식을 지원한다는 게 단순히 지문 인식만 지원한다기보다는 삼성 패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보안 폴더 기능을 포함해서 삼성이 자랑하는 녹스의 확장된 기능들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확실히 B2B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제품이다 보니까 보안에도 꽤 신경을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제품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식 홍보 영상에서 보니까 이 뒤에 카드를 갖다 대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포스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이 제품은 다른 최신 갤럭시 탭 시리즈와 다르게 엠포스 기능이 포함된 NFC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NFC 기반 엠포스 서비스 구축이 좀 미흡해서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호환된 서비스가 생긴다면 하드웨어는 탑재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일반 스마트폰처럼 별도의 서드파티 포스기를 밑에다 꽂아가지고 결제하는데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시야각을 많이 생각한 제품답게 PLS의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 비율은 16:10, 해상도는 1920에 1200입니다. 문서는 A4 용지로 된 비율이 많기 때문에 4:3 비율이었으면 좀 더 문서 보기에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A4 용지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된 것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설정 중에서 꽤 재밌는 점은요,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는 중앙을 기준으로 테두리 쪽에 약간 푸른빛이 돌긴 하는데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빛샘 현상은 정말 적은 편이고요. 기본 설정에 화면 2번 눌러 켜기가 꺼져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삼성전자 태블릿은 화면 2번 눌러 켜기가 켜진 채로 출시가 되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이렇게 막 들고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들고 다니다 보면 화면 2번 따닥 눌러져가지고 막 켜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켜려면 버튼 누르면 되기 때문에 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 채로 출시한 거는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전체적인 색감에 있어서는 테두리 부분의 색감은 조금 아쉽지만 디스플레이의 밝기도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꽤 준수할 정도의 밝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베젤이 두꺼워가지고 조금 못생겨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상하좌우에 베젤이 있으면 태블릿을 잡았을 때 잘못 터치되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손이 아니라 아무래도 장갑을 잡고 이렇게 쥘 일이 좀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베젤이 있다는 게 터치가 잘못되는 걸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게 보이네요. 근데 이 제품이 안 그래도 산업 현장에 좀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자체에는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디스플레이 화면 꺼짐 시간이 최대 30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가능하다면 화면 안 꺼짐 기능도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제품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스피커가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한 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 스피커의 위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스피커 홀을 막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이 제품을 만약에 가로로 놓고 동영상을 본다고 치면 오른손으로 잡게 되면 스피커의 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좋은 점이요, 가로를 태블릿을 놔두고 화상회의를 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걸까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이 하나의 스피커가 볼륨이라든지 품질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설정해보면 여기 돌비 앰모스 기능도 있거든요. 아니 이런 모노 스피커에 돌비 앰모스가 웬? 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정에서는 이어폰 또는 블루투스 제품을 연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돼 있네요. 정면 카메라 해상도는 500만 화소의 조리궤도 f2.2로 정확한 스펙은 내부 센서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냥 삼성전자가 태블릿에 많이 사용하는 그 카메라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노트북 전면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는 좋은 편이고 스마트폰하고 비교하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셀카용으로 쓰라는 용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후면 카메라는요 1300만 화소의 f1.9로 태블릿치고는 조금 이례적으로 밝기에 좀 더 신경을 쓴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블릿은 조리개 값이 f2.0인데 이 제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f1.9네요. 플래그십 태블릿에서도 보통 f2.0짜리 넣어주는데 센서 크기하고 나머지 내용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f1.9라는 거는 삼성 태블릿 리뷰 많이 해봤는데 좀 보기 힘든 스펙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두운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일이 많은 그런 환경까지 고려해가지고 조리개를 조금 더 밝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찍어도 꽤 그럭저럭 찍혀요. 심지어 야간 모드를 포함해가지고 프로 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방금 불 끈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야간 모드라는 점 감안해도 어쨌든 어두운 데서 꽤 잘 찍히는데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특히 어두운 창고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재고 확인을 위해서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그럴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요렇게 인식하면은 정말 편할 것 같네요. 진짜 회사에서 이런 거 대량 구매하면 이렇게 케이스까지 씌워서 사용하게 되면 떨어뜨려도 잘 고장 안 나니까 내구성도 좋고 수리할 일도 적고 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필요할 때 펜으로 이렇게 필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품을 오래 사용하려면 제품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면 오래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성능이 결코 보급형이 아닙니다. AP가 엑시노스 9810이 탑재되어 있어요. 갤럭시 S9이나 노트9에 탑재된 AP예요. 최신 최고급 AP가 탑재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선 정말 차고 넘치는 성능이에요. 실제로 이런저런 메뉴 같은 데 들어가도 전혀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게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장 공간은 이것저것 많이 깔아서 사용하는 그런 태블릿이 아니다 보니까 64기가라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SD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램도 4기가라서 이것저것 멀티태스킹 하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제품이 뭐 멀티태스킹 하라고 만든 제품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 제품의 사후 지원은 플래그십 모델만큼 확실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안드로이드 11도 2021년도 6월에 해주기로 했고 안드로이드 파놀림을 3번까지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품 사후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형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덱스 기능도 지원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화면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 걸까요? 별도의 기기에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덱스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선으로 연결해서 덱스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선으로 덱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지원 잘해준다 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잠깐 방심했네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굿락이나 갤럭시 랩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게임하라고 만든 거 아니니까 게임 런처 지원 안 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굿락과 갤럭시 랩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제품은 확실히 B2C, 일반 대중보다는 B2B 기업에 좀 맞춘 제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을 만한 태블릿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국내 기준으로는 엠포스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배터리 없음 모드하고 이렇게 펜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고객이라면 집에서 반신욕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태블릿이 될 것 같고, 태블릿을 좀 험하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의 내구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태블릿으로 통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화부 리시버 기능이 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제품의 출고가는 599,500원으로 다소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S펜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LT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드 케이스도 따로 구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이 제품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도 할인 행사가 들어가고 있고 실구매가는 항상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 이 가격만으로 이 제품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 시리즈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베젤이라든지 뭐 스피커, 인치 대비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런 게 좀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베젤가 무게보다는 제품의 내구성을 좀 더 신경 썼다는 게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중간하게 방수 방진이나 내구성 지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타겟팅 잡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액티브3가 출시되기 얼마 전까지도 액티브2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액티브2보다 성능도 그렇고 진짜 여러 가지 점에서 액티브3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노트를 포함해서 원 UI 이런 데서 많은 인터페이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 출시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댓글로 이 제품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목속성에 맞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LTE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와이파이 버전도 따로 좀 출시해줬으면 좀 어땠을까. 그리고 굿락이나 갤럭시 랩스 같은 기능도 탑재해두고 엠포스 기능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쉽지만 그것까지 적용이 됐다면 정말 훨씬 더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뻔했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